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파우저라고 합니다. 옛날에 한국에 오래 살았고 지금 미국에 살면서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에도 시대에 그 연방제처럼 이렇게 권력이 분산돼 있었고 조선 시대는 왕국이었죠. 그러니까 통일된 어떤 통치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도시는 그런 어떤 성이나 독립적인 지역의 권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은 그 연방제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돼 있어서 각 지역마다 그 거점 도시가 생기기 쉬운 형태였죠. 근데 조선은 중앙 집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수도 중심으로 발달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 시대는 한성 인구가 한 20만 명, 아주 큰 도시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도 압도적으로 컸고, 지금은 한국의 수도권은 그래도 약간 50% 넘었고, 그것도 다 서울 중심으로 형성됐던 그런 인구 집중이 있기 때문에, 에도가 이제 인구가 100만 명 있었지만 오사카 한 50만 명, 이제 교토도 40만 명, 굉장히 큰 도시였고, 일본은 아직까지 그 분산돼 있는 이유는 에도 시대에 그 권력이 분산돼 있었고 지역마다 거점 도시가 생겼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분적으로는 뭐 한국의 그 수도권 집중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하고 좀 비슷한 나라가 프랑스나 영국. 프랑스는 파리 중심으로 권력 형성되고 영국은 이제 런던 중심으로 돼 있지만 그 집중도가 50%까지 아니지만 형태가 비슷한 것이죠. 중앙 집권이 있는 나라가 수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고 연방이나 권력이 분산됐던 일본이나 이탈리아, 독일 그러면 지역마다 이렇게 큰 거점 도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도 물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제 일제감정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한국 도시에 아무래도 역사가 아픈 시대이기는 하지만 35년 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일본의 한국 도시하고 한국 도시의 좀 유사적인 점이 이게 이제 서양의 제국주의로 인해서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19세기의 어떤 붉은 벽돌의 건물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서양 선교사도 상인 이렇게 살았던 지역도 있고,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이 서양 선교사이나 상인 살았기 때문에 또 교회도 있고, 그리고 국제 묘지도 있고, 비슷한 시기에 개발했기 때문에 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은 둘 다 차이나타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코하마, 고베는 차이나타운이 있고 부산하고 인천은 차이나타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요코하마는 차이나타운 크고 뭐 주로 관광지로 됐고, 인천도 마찬가지로 차이나타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계양기에 뿔이 있고,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조선의 한국 도시에 영향 많이 미친 부분은 바로 일본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자기 나라니까 이게 주로 서양의 어떤 압력으로 이렇게 개양됐고, 일본은 그 서양의 제국주의 모방에서 조선을 표적으로 이렇게 삼고 거기 이제 개항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선에서 일본은 서양의 제국주의와 같이 이렇게 들어온 것이죠. 한국 도시는 좀 더 쉽게 큰 부지를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거기서 이제 재개발하고 아파트가 이렇게 막 생기는, 그것은 이제 일본에서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작은 골목이 있고 뭐 뒷길 같은 것도 많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할 때는 옛날 골목이 다 없어지고 계획된 아파트 단지 이렇게 그 안에서도 녹지도 확보하고 어린애 놀이터도 확보하고 거기 이제 필요한 어떤 몇 개 시설이 다 확보하는데 담으로 이렇게 둘러싸 있고 좀 단지처럼 이렇게 형성됐고, 일본 도시는 소규모 신축이 많기 때문에 옛날 도시 모습이 조금 더 그대로 남아 있고, 이렇게 도시 모습보다 도시의 어떤 길이나 이런 소위 도시의 틀이 그대로 남아 있고, 한국 도시는 그런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격차가 이제 차이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부분도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 있고 옆에 이제 신도시지 있고, 그래서 신도시는 아주 계획적인 도시고, 일본은 바로 이렇게 어떤 도시 옆에 신도시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차이가 납니다. 일본의 아마 평균 나이는 49살 정도 있죠. 그래서 꼭 50살이 되겠죠. 평균이면은 그럼 반 이상은 50살보다도 나이가 또 많은 것이고, 근데 50살은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인구가 이제 빠른 속도로 고령화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작은 지방 도시는 상권 거의 죽어버리고 활기가 잃었고, 왜냐하면은 나이 많은 사람이 소비가 그만큼 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작은 농촌이라든가 이게 또 거의 다 인구가 아주 소멸할 정도 그렇게 됐고, 한국은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 예측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축소, 그러니까 한국은 1980년대이면은 그러면 이제 막 성장하는, 올림픽도 하고 민주화하고 경제도 이렇게 성장하고 아시아의 4마리의 용 중에 하나였고, 뭐 이런 성장하는 어떤 이 패러다임에서 축소하는 어떤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전환하기가 그렇게 어느 나라는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러면 축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응할지,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고향인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거점에 190만 명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인구가 65만 명 정도 되고, 거의 반 이상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했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 안에서 농사하고 있고, 사람들이 살지 않은 지역을 모여서 그것도 공원을 만들고, 필요 없는 도로 이렇게 좀 없어지고, 그러니까 190만 명을 위한 인프라하고 65만 명을 위한 인프라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축소를 많이 이렇게 그게 이제 맞춰서 어떤 시설 없애고 그것 다 관리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나 일본 도시는 축소하면서 그러면은 어떤 지역은 공원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축소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기이기는 한데 일단 그런 어떤 급성장기, 번성기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것이니까 냉정하게 현실 인식하고 축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렇게 조금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도시덕법이라는 책에 6개 한국 도시를 다뤘어요.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보기는 했지만, 저에게는 한국 도시의 매력 중에 하나가 복잡한 거.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비빔 도시라는 표현을 썼고, 한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섞어 있는 거, 뭐 오래된 것도 있고, 이제 최첨단도 있으면서 조금 이렇게 골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것도 있고, 자연도 있어요. 한국 도시는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영도대교 이렇게 건너가면서 영도가 있는데, 대교에서 또 이렇게 바다가 예쁘게 보이고 뒷배경에 산도 있고, 서울은 마찬가지로 생각보다도 녹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 한복판에 녹지 있는 것보다 주변에 이제 산이나,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가끔 이렇게 대학로에 숙박을 많이 하고, 아니면 종로 어디서 숙박하고, 그러면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북한산 국립공원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선영공원은 많은 한국 도시에 발달됐고, 서울 같은 경우는 경의선 숲길, 서울역하고 연남동 연결하는 그 산책 코스도 있고, 뭐 청계천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숲 같은 데도 있고, 여기저기 이렇게 자연하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 도시는 뭐 콘크리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에게는 한국 도시는 뭐 지금은 이제 환갑 넘어서 자연하고 접해서 산책 좋아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흥미롭게도 한국 도시 생각하면은 카페가 멋있고 뭐 지하철 빠르고 이런 것보다 선영공원이 많이 있는 도시, 좀 자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시, 이런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올 때마다 하고 싶은 활동 중에 하나가 도시를 걷는 것. 그것은 도시 안에서 골목이나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그렇고, 자연하고 소통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근데 그거는 외국에 뭐 못하는 거 아니지만, 일단 한국 도시는 저에게는 산책의 기회 이렇게 됐고, 또 부산은 이제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책
코스도 많고 흰 여울 마을 같은 데도 있고 아주 아름답게 그 자연하고 접하면서 산책하는 그런 기회가 너무 귀중하고 예,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